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황용석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핵융합 실험을 해봤었는데 사실은 그 진전이 생각한 것처럼 빠르게 가지 못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컴퓨터 기술 쪽을 만나게 되면서 그 가능성을 이제 발견하게 돼서 이 고성능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서 작고 안전한 핵융합로를 갖다 만들 수 있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핵융합 쪽에서 가지고 있는 난제를 풀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관련 분야에 지금 젊고 유능한 연구자들을 같이 얘기를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탄소중립 2050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가 되는 기후변화가 나오면서 어쩔 수 없는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탄소중립 2050을 달성할 수 있는 기저에너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얘기하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이 그 답을 주었다면은 이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아마 도전 영역에서도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저에너지원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핵융합 연구라고 생각을 했고, 이 핵융합 에너지는 우리가 인공태양이라고 얘기하는 핵융합 에너지인데, 이거는 태양이라든지 우주의 별들이 에너지를 내는 그런 자연이 선택한 궁극의 에너지원이고, 이 에너지원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안전성이 높고 무한한 연료를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밀도 대용량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거에서 기저전력이 갖춰야 될 필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핵융합 에너지는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고 있었는데 과연 왜 그러면 이게 아직도 답을 못 주고 있는가. 전 세계 발전량이 한 20%면 한 1000개 정도의 발전소가 필요할 텐데 이거를 공급할 수 있는 답이 없겠느냐. 그 문제를 갖다가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얼마나 빨리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게 키가 될 텐데, 사실은 2000년까지는 핵융합 에너지의 성능을 나타내는 그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 핵융합은 높은 온도에서 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높은 온도와 밀도와 가동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능의 발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던 IT에서의 그 무어의 법칙에서 얘기하고 있는 2년마다 2배씩 늘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추세로 갔다 그러면 한 2005년 이미 10여 년 전에 핵융합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우리가 완성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핵융합 에너지 실증을 위한 이터 장치가 지금 70% 정도 공정이 프랑스에서 지어지고 있는데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 이터가 2025년에 처음으로 폴스 플라즈마를 만드는 그런 정도로 느려지고 있어서 실제 IT 쪽에서 보면은 GPU라는 새로운 툴도 나오면서 AI 빅데이터가 성하고 있는데, 핵융합은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속도가 느려져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 하면은 과학기술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본 가장 키의 문제는 핵융합 플라즈마가 가지고 있는 비선형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제 실험 장치를 지어서 실험 데이터에 기반해서 출력을 높일 수 있는 밥을 찾는 그런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해와서 장치의 가동 성능이 크게 제곱에 비례한다는 그런 스케일링 로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장치의 대형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95년에 설계가 돼서 현재 건설 중이라고 얘기했던 이터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간이 20년을 넘어서고, 그 다음에 비용도 20조를 넘어서는 엄청난 그 건설 기간과 비용을 가지게 되면서 이러한 대형의 고난도 실험 장치를 기반으로 한 방식으로 핵융합 문제를 해결하는 건 참 어렵겠다. 그래서 더군다나 2050년대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한다 그러면 핵융합이 그 답을 주기에는 이 방식으로는 어렵겠다 해서 저희가 난제를 고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난제는 우선 핵융합 과학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소형화가 가능한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소형화가 가능한 방법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스페리컬 토러스라고 얘기하는 구형 토카막 방법인데, 보시다시피 기존의 토카막 토러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스페리컬 토러스는 훨씬 컴팩트하게 되어 있고, 컴팩트하게 되어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성능에 있어서도 이게 98년도 소형 ST 장치인 스타트에서 내놓은 결과인데, 그
자기장으로 가둬두는 핵융합 장치 같으면 자기장 압력에 비해서 플라즈마의 압력을 얼마나 가둘 수 있냐는 베타가 그 성능의 지표인데, 기존 토카막의 최고 성능은 아직도 최고가 D3D라는 장치에서 가지고 있는 12% 정도가 최고인데, 스타트에서 98년에 보여준 게 40% 정도를 보여줬고, 그 이후에 중형 장치인 메스트나 NSTX에서 이거를 리프로듀스해서 충분히 ST 장치가 핵융합 발전소의 소형화 추진에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핵융합 과학만 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저도 ST를 오랫동안 연구했으니까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 이거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겠다.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고성능 컴퓨팅 기술이 융합이 되게 된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ST 실험에 컴퓨팅 기술이 융합이 된다면은 버추얼 리액터라고 하는 컨셉으로 우리가 손가락 위에다 놓는 칩에다가 이거를 넣을 수 있는 정도의 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채택한 난제 해결은 핵융합 플라즈마를 갖다가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서 소형화해서 난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5년 후에 성공적으로 된다면은 2050년도에 인공태양 발전소를 갖다 짓는데 획기적인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팅 기술을 써서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그 컨벤셔널 토카막하고 그다음에 ST를 보시면 자장으로 가둬두는데, 컨벤셔널 토카막은 어떻게 보면은 이 토로이달 방향의 시메트리가 유지될 정도의 그런 모양인데, ST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구조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능이 높은 거에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성능이 높은 거에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아울러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과 비선형성이, 더더군다나 이런 자기장 구조의 주변으로 전하들 뛴 입자들이 원운동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입자의 운동은 훨씬 더 복잡해서 실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6차원의 파티클이 움직이고 있는 3차원 공간과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속도 공간까지 포함하는 6차원 공간에서의 운동과 그 입자들의 위치라든지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 밀도나 그다음에 전류에 의해서 전류 밀도나 하전 입자의 밀도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전기장과 자기장 영향을 고려해서 하는 셀프 컨시스턴트한 그런 답을 찾아야 돼서, 기존의 토카막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3차원 유체 형태로 3D 유체 형태라도 하거나 해서 큰 줄기를 잡고,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한 것은 그 원운동하고 있는 입자의 부분은 에버리지를 해서 없애서 5차원의 자이로키네틱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ST인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쓰기에는 이 비선형성이나 궤도가 복잡해서 우리가 원하는 셀프 컨시스턴트한 그런 답을 내기에는 어렵다. 그렇다면 답은 6차원의 3D 공간과 그 다음에 벨로시티 스페이스의 3D까지 포함한 6차원의 제1원리 기반의 모델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게 우리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본 게, 앞서서 토카막에서 5차원으로 하는 것도 컴퓨팅의 한계 때문에 5차원으로 썼는데, 6차원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시도를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6차원의 제1원리 기반의 파티클 인셀 코드가 스페이스 플라즈마 쪽에 적용이 되면서 거기서 셀프 컨시스턴트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걸 보이고, 특히 이 방법이 이 스페이스 플라즈마의 문제에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매그네틱 리커넥션 쪽에 접근이 성공이 되면서 이거의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토카막과 같이 복잡한 데서 가능하려 그러면은 입자의 양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입자의 양을 늘린다는 것은 난리니케이션 숫자가 이제 커지게 되는데, 그거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컴퓨팅 기술에서 발전한 GPU 기반의 그러한 그 계산 시간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갖다가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가능하겠다. 그래서 특히나 입자들이 움직이는 걸 갖다가 기술하는 파티클들이 6차원으로 가게 되면 1차원당 100개의 파티클을 생각하면 10의 12승계의 파티클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이거를 GPU 병렬화를 통해서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CPU 기반에서 GPU 기반의 병렬 컴퓨팅으로 세계 최초로 토카막에 6D의 풀 픽 코드를 갖다 적용하는 접근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비 효과에서 기억을 해보시면은 컴퓨팅에서 답이 나왔다고 해서 난리니한 그런 프로그램에 셀프 컨시스턴트한 답이 답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험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2011년부터 대학에서 베스트라고 하는 스페리컬 토로스 장치를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같이 자체 설계해서 만들어서 실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제 진단과 가열 기술이 더해져서 좋은 이제 결과들을 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뭐 큰 브레이크스루를 낼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난제의 어떤 제안을 통해서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60의 풀픽 코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박재영 박사가 같이 이제 이거를 갖다 저희가 하고 있는 플라즈마에 케이스를 넣어서 한번 돌려보자. 그래서 토카마게도 이게 가능한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서 시도를 해봤더니,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위에 거는 저희가 실험에서 보여드리는 플라즈마의 움직임인데, 밑에 것이 바로 이제 그 60 풀픽으로 해가지고, 대신에 이거는 CPU 기반의 한 3억 개 정도로 스페이스 쪽에 적용하던 그런 코드인데, 이걸로 해서 적용을 했을 때 실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비헤이비어들이라든지 바깥쪽에 그 파티클들의 움직임에서 만들어지는 자장의 변화까지 보여주는 이런 이제 변화들을 상당히 잘 보여주는, 특히나 플라즈마에서 저희가 안쪽에서 보면 하이필드에 여기서 이제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히려 생기는 불안정성 관련되는 심통까지도 보게 되면서 그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면서 제가 이 과학난제라는 프로그램에 접근할 정도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실험과 연계해서 이 그 통합 시뮬레이션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우선은 3억 개 CPU 기반으로 해서 가능성을 봐서, 우선은 이거를 갖다가 CPU에다 GPU 코드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진행이 돼서 3억 개가 아니라 수백억 개, 최대 1조 개까지의 가상 입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갖다가 버추얼 ST를 갖다 플라즈마를 만드는 것을 1차적인 게 되겠고, 이 부분에서 만들어지면은 사실은 1조 개의 파티클들의 문제를 풀게 되면 거기서 나온 데이터는 10의 18승, 그러니까 엑사스케일의 빅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 해석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거는 핵융합을 하는 사람이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팅하는 사람이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핵융합하는 사람하고 컴퓨팅하는 사람들이 같이 풀어야 되는, 그래서 컴퓨팅 파워를 갖다 늘려서 GPU 베이스의 패러럴 컴퓨팅으로 해서 실험에 근접하는 그런 플라즈마의 운동을 모사하는 코드를 우선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핵융합을 연구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라든지 AI를 하는 컴퓨팅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함께 융합해서 거기서부터 끌어내는 것을, 실제로 보면은 6차원 공간 내에 조합된 2차원의 페이스 이미지를 갖다가 CNN 방법으로 해서 정보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핵융합 과학자가 같이 해서 해결하는 게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현실 실험하고 그 다음에 가상이라고 얘기하는 시뮬레이션이 같이 연계가 돼서 제어된 실험을 잘 구상해서 하고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전사모사하고 연결하게 된다면은 ST 장치에서 셀프 컨시스턴트한 그러한 그 답을 갖다가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고, 이것이 바로 핵융합 물리의 난제를 해결하는, 특히나 소형화까지도 가능한 난제 해결의 답이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한 기대 성과를 얘기한다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핵융합의 그 진전이 느려져 있는 노심 플라즈마의 성능 문제를 갖다가, 이터라는 대형 장치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갖다가 이러한 컴퓨팅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하게 되면은 핵융합 발전소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난제를 풀 수 있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거는 탄소 중립 2050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 난제 극복의 해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전 질문을 저희가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받았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은 이 가상행융합로가 좋은데 가상행융합로를 활용한 행융합 물리의 난제를 규명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난제를 갖다가 어떤 목표를 갖다 해결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질문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경우에 보면은 핵융합의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복잡한 방정식이 아니라 간단하지만 여러 개의 입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방정식을 푸는 형태였는데 그것들이 나타날 때는 난리니안 현상에 의해서 터뷸런스까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크게 움직이는 안정성은 매그네토 하이드로다이내믹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유체 방정식의 그러니까 전기장, 자기장의 영향을 고려한 유체 방정식에서 나오는 스테빌리티의 문제 요것들을 갖다가 풀고 거기에서부터 나온 그 상수를 가지고 변수들을 가지고 수송 현상을 다루는 그래서 시간 스케일로 보면은 상당히 넓은 시간 스케일과 넓은 공간 스케일인데 각각의 현상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그래서 터뷸런스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자이로라고 하는 코드가 실제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터뷸런트 현상을 컴퓨터를 써서 얘들 같으면 거의 수십억 개 파트클을 써서 이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하는데 공간에 한정시켜서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 부분은 조렉이라는 코드가 그러니까 파티클이 아니라 조금 더 적은 용량으로 할 수 있는 MHT를 난리니어 MHT 방식으로 해서 스테빌리티 문제를 푸는 이런 식으로 개별 문제에 대해서 평행이나 불안정성이나 난류 문제를 갖다가 수송을 위해서 별도로 이해하는 형태로 그동안은 연구가 돼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로는 개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핵융합의 어떤 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보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터뷸런스, 스테빌리티,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요 문제들을 갖다가 풀어야 되는 시간 공간적 좌표가 보니까 저희가 지금 스페이스 플라즈마 쪽에서 가져와서 핵융합에 처음 적용해본 60 풀 픽 코드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이 세 가지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세컨에서 밀리세컨 오더하고 그 다음에 밀리미터에서 미터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공간과 시간의 부조에서 풀 수 있는 이런 코드를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이걸로 해서 이제 토카막 문제를 접근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터뷸런스나 스테빌리티나 트랜스포트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그러니까 다물리의 멀티스케일 현상을 셀프 컨시스턴트하게 접근하게 푸는 그래서 그 코드를 일단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더니 실제로 이 자이로에서 보여주고 있는 터뷸런스만큼의 해상도는 아니지만 그 현상에 관련된 정도를 볼 수가 있었고 그거와 관련해서 스테빌리티 쪽에서 나오는 그런 그 매그네틱 필드의 어떤 베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하나의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셀프 컨시스턴트한 60의 풀 버추얼 리액터의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스페리컬 토카막 기반의 소형의 핵융합로가 인풋 에너지보다 높은 아웃풋 에너지를 내는 조건을 갖다가 타겟팅을 했을 때 그거를 실제 보여줄 수 있는 가상의 시뮬레이션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툴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거고 그거는 실험으로 검증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 키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셀프 컨시스턴트 60의 풀 픽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맞출 수 있느냐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임플리시트 메소드와 에너지 컨저베이션 스킴이 가장 키가 되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해서 스페이스 플라즈마의 난제라고 얘기하는 매그네틱 리커넥션 문제에 성공적으로 적용을 해서 실제 2015년도 네이처 피직스에 보면은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서 답을 냈었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갖다가 토카막 쪽에 적용하는 건 저희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국내외 그룹과의 차별성을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첫 번째로 국내외의 기존 토카마크 연구는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스타, 이터 마찬가지로 외국 같으면 영껏, 유럽 같으면 Z 이터를 얘기하는 대형 장치에 기반한 그런 접근을 가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대형화가 문제가 됐고, 저희는 ST라는 소형화를 방법으로 접근을 했고, 거기에 생기는 문제를 가상행료암로 방식으로 조기 상용화가 가능하겠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도전적인 접근이 사실은 스타트업들에도 되고 있는데, 현재 한 20여 개국에서 스타트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ST 기반에 하는 토카마크 에너지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경우도 보면은 장치 기반의 어떤 이터레이션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자장을 갖다 높이기 위한 초전도 기술 개발 쪽에 포커스를 하고, 2025년에 데몬스트레이션하고 30년에 리액터를 하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25년 장치의 타겟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상행료암로 기반의 그런 가상 컴퓨터에서의 최적화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런 난제를 빠른 시간에 해결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